자, 여러분, 혹시 주식 60, 채권 40, 이 공식 들어보셨죠? 아마 은퇴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바이블처럼 여기셨을 텐데요. 수십 년 동안은 이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공식이었잖아요. 근데요, 이 공식이 지금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그 노후 자금 말이에요. 혹시 아직도 이 오래된 공식 하나에만 의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의 투자 계획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식 60에 채권 40. 금융 전문가들이라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바로 그 황금 비율이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과거의 안정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공식이 과거에는 왜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공식이 약속했던 그 완벽한 균형이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 말입니다. 원래 주식과 채권의 관계는요, 마치 시소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쪽,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흔들려서 아래로 푹 꺼지면 반대쪽에 있던 채권이 위로 싹 올라가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죠. 한쪽의 위험을 다른 한쪽이 기가 막히게 상쇄시켜주는 정말 완벽한 짝꿍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약속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202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니까요. 시소의 양쪽이 그냥 둘 다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주식도 떨어지는데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할 채권까지 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니, 투자자들이 가장 보호가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안전장치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60-40 포트폴리오가 무려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어요.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1974년, 그러니까 저 멀리 오일 쇼크 시절 이후로 거의 50년 만에 겪는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올해 투자 좀 안 좋았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역사적인 붕괴였던 거죠. 요즘 소름 끼치는 말, 몰수 증서는요.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사람들이 채권을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돈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증서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믿음직했던 공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네덜란드의 거시경제 전문가인 예룬 블록랜드는 그 원인으로 바로 이 재정주배라는 개념을 지목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볼게요. 전 세계 정부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빚잔치를 너무 크게 벌여서 이제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푹팍 올리고 싶어도 맘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불어난 이자를 감당 못하고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정부의 재정 안정이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버리는 현상인 거죠. 이걸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모은 돈, 그 돈으로 얻어야 할 채권 수익률이요. 정부의 그 거대한 빚잔치 비용을 치르는데 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익률로 정부 빚을 메꾸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뭘까요? 여기서 아주 급진적이고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대안이 제시됩니다. 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죠. 보통 금융 전문가들이라면 채권 비중을 좀 조절해보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블록랜드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통적인 금융 상식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대놓고 채권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즉 공급이 무제한인 전통 채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요,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는 유한한 희소자산이 있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는 결국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것에 투자해야만 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금, 비트코인, 아니면 희귀한 와인이나 클래식카 같은 것들이요.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포트폴리오랑은 정말 거리가 멀죠.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던지는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전만 외치면서 낡은 공식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실제로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제 60-40 공식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이 더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완벽한 안전 피난처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돈의 가치를 진짜로 지키기 위해서는 희소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나에게 진짜 안전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전체 투자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